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한평생을 쭉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보다 미국이 편한 혼혈아이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 분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미국 분이셨는데 두 분이 여행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했다는 평범하지 않은 연애 스토리를 듣게 되었죠.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다 싶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로 결혼해서 저도 낳고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저는 금술이 좋은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제 운명의 상대다 할 만큼 전기가 파바박 튀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미국에서 살았지만 어머니께서 한국 분이셨기에 모국어가 2개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한글을 꾸준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엄마께서는 미국에 있는 한국 어학당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덕분에 가끔 실수도 있고 맞춤법 틀릴 때도 있긴 하지만 저도 한글을 꾸준히 공부했고 의사소통에 전혀 무리 없을 만큼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유쾌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도 성인이 되고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되자 엄마께서 점점 한국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는 시름시름 늘 정도로 한국에 대한 향수병에 젖어들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아주 큰 결심을 하셨죠.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이주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한국 국적도 가진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영어가 훨씬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어 맞춤법 실수도 자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들어와 보니 정말 많은 즐길 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매일 노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명함도 건네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실력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은 천재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대충 공부하고 대충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취업 준비에 있어서 막막함을 느꼈죠. 다른 사람들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업적들을 가졌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어리둥절했어요.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는 것이 막막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우연한 기회로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을 구하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역에서도 큰 학원처럼 보여서 월급도 괜찮을 것 같아 면접을 보러 가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어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막혀 있는데 엄마께서 어학원에서 일을 하셔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자신 있었어요. 어떤 배운 것도 있어서 신인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특히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아끼셨어요. 원장 선생님은 너무 상냥한 분이셔서 딱 공대 출신 남자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흐뭇해하게 생긴 체크무늬 셔츠에 뿔테 안경을 쓰고 커다란 백팩을 메고 다니는 남자랍니다. 원장 선생님은 수학에 미쳐있던 사람이셨고 수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수학 가르치는 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최근에 함께 일했던 영어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빈자리가 컸는데 리사 씨가 와주시니 다행해요. 앞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차근차근 문제집을 풀면서 푸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문법이나 지문을 설명하고 단어들은 원장 선생님께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원장 선생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학원 선생님들 자리가 꽉 차게 됐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독자로 하여금 살을 의지한다 5세 이상 차이 났다. 원장이 선생님들이 마주 있다. 처음에 럼 선생님들이 모인 공간을 두고 설명한다. 다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 가까워졌다. 저번에 나는 결혼을 원했지만 여자친구도 없었다.
그래서 저도 노총각이 될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저도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이해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도 학원 선생님들이 보수가 낮게 느껴지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대기업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학원은 잘 유지되는 한 영원히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이미 70세이시니 학원 선생님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연애나 결혼을 다 해서 솔로의 고뇌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솔로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으시나요? 제가 솔로인데요. 원장님의 스타일을 바꾸면 더 어색함을 극복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경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만날 만한 분일 텐데요. 성격도 진중하고 남들의 고민을 가볍게 여겼던 분이니까요. 원장님과 영어 선생님은 상반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연령 차이도 요즘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에게 마음 맞추는 방법을 찾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되는 것이지 말고 한번 데이트라도 해보세요. 새로 오신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우리 영어 선생님도 그만두면 영어 수업은 누가 하겠어요? 자, 자기들 일합시다. 왜냐면 나는 괜찮은데 원장님 스타일만 조금 바꾸면 답답한 것도 사라질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는 걸까요? 우리랑 잘 어울려요. 그러더니 교무실에서 완전히 요동이 났어요. 우와 소리와 함께 둘이 뭐 하는 거야? 원래 썸 탔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원장님 결혼해야겠다는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원장 선생님은 얼굴도 빨개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부모님이 만나서 시작된 그 러브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이게 운명의 상대인가? 나는 원장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날부터 원장 선생님을 향한 직진이 시작됐어요. 눈이 점점 맞춰져 가는 게 느껴졌고 소위 말하는 콩깍지인가 했어요. 여자로서 당연히 직진해야 하는 것인지 알겠지만 뒤를 돌아봐도 좋았을 텐데 미국식 마인드를 가진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날부터 원장 선생님을 향해 파란불만 있던 사람처럼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방향을 유심히 지켜보며 달라붙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을 붙이며 원장 선생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오늘 일 끝나고 어떻게 계획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생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식사하실래요? 내일 오후에 출근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하시러 올라오세요. 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함께 커피 마시러 와주세요. 처음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망설이는 원장님도 내가 매일 묻니까 제대로 적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 맥주 한 잔도 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연애 경험, 여자 선호 스타일까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학원 근처에서 만나던 우리는 나중에 다른 동네 맛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멀어지게 됐어요. 함께 영화 보고 당구도 치고 게임도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우리 취미가 잘 맞아 PC방에 가서 라면 시켜 먹으며 게임만 했던 적도 있죠.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원장님이 차로 데려다 주시면서 1시간 이상 달려왔어요.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바다 근처 양식장에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새우철이라든지 새우 양식장 같은 곳이었는데 신기한 경험이었죠. 앞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함께 저와 같이 말해주세요. 어떤 곳은 모르셨을 텐데요. 제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먹으면 큰 일이 생겨요. 어릴 때 잘못 먹어서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룰이라고 하더라면 그들이 미리 말해주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요. 미리 물어봄으로써 잘못했습니다. 뭐를 먹어야 할지 막막해서요. 오빠는 많이 먹으십니다. 저는 라면이나 다른 음식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새우를 빨리 먹기.
친구들이 좋아하다는 것인데 못 먹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먹을지. 근처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동네에 다니는 5군데 가게를 돌아봤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먼 곳까지 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원장 선생은 미리 알아봤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몰랐다면서 미안해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새우를 못 먹어서 더 미안했어요.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연애 2년 차 때 학원에서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죠. 학원생들과 선생님들까지 모두 여기에 동참해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감동적이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죠. 한국에 와서 앞으로 함께하게 되어 감사했어요. 오히려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현재 제 호칭은 예비 남편이 되었고요.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까지 다녔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영어도 무척이나 잘하는 편에 속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토종 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한국어가 서툴다고 하더라도 예비 신랑과 영어로 대화를 하니 편하다고 느꼈어요. 엄마께서는 한국에서 살아보려면 당연히 한국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집에서도 영어 사용을 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이 영어로 술술 말을 하자 마치 모국에 온 것 같다면서 신나하게 되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람이 진중한 것 같다.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온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랑은 우리 가족으로 완벽하게 수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거겠죠.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생긴 게 확실히 조금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요. 얼핏 보면 한국 쪽보다 미국 쪽 얼굴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고요. 쌍꺼풀도 상당히 자그마치게 있었고 눈도 움푹 들어가 있어서 서구형으로 생긴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인드 자체는 미국 쪽에 더 가까웠어요. 요즘 한국 며느리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미국 가족들만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정서를 잘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시댁이나 친정 같은 걸 구별하지 않고 다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자주 연락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존댓말 같은 게 없어서 사실을. 한국에 왔는데도 반말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는 무조건 존댓말을 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께 편하게 말씀하려 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얼굴을 보시자마자 기겁을 하셨고 상대방에게 솔직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꺼내드셨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상황으로서 그 뜻을 파악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갔는데 마침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너무 신랄하게 화를 내시니 예비 시모도 상처받아 방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버리는 겁니다. 예비 신랑이 씩씩거리면서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전만 남의 자꾸 이러실 거야? 이러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도 먹칠하는 짓이에요. 아, 잘났다고 고생했다고 말은 못할 망정. 어린애도 아니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러니까 안 되죠. 어머니도 성인이잖아. 아이고, 시끄럽다. 아무나 만나도 좋으니까 제발 한국 사람이나 만나지 못한다고. 키도 멀때 같이 크고 눈도 절레절레 파란빛이 도는 튀기를 만나서 사람 속을 시끄럽게. 아니야. 저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고 나설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어쩌다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는 가끔 보긴 했지만 정말 현실에도 인사를 드리러 온 며느리 앞에서 흰손으로 수건은 이마에 동여매고 눕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말이죠. 사람을 앞에 두고 머리를 싸매는 게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잘한 편은 아니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한 고집하는 철없는 성격이구나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었죠. 속으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모조리 쇼가 확실하다 생각했지만 대놓고 어르신에게 지금 쇼하는 거야 하고 물어볼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오기가 생기는 타입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단박에 결혼 허락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비 시댁에서는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자존심도 참 많이 상하고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저 예비 시어머니를 이겨내고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이 부모님이 되겠죠. 나와 예비 신랑은 그날 최악의 만남 이후에 예비 시어머니와 친해지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를 끌고 나온 예비 신랑이 전화를 한 후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오라고 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자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줄 알았던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아이고, 너 왜 불렀어? 아들이 맛있는 거 가져와 줄 테니 나만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붙네. 원래는 나와 오빠랑 데이트하려 했는데 어머님께까지 초대당한 거예요. 여기 파스타 맛있으니 드셔보세요. 해서 파스타집에 도착해서 각자 메뉴를 고르고 기다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새우 파스타를 시켜요. 새우를 좋아하는 것도 유전인 건지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새우를 먹을 수 없고 새우를 들어간 요리만 먹어도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안전하게 기본 오일 파스타를 시켰어요. 예비 신랑은 새우를 좋아해서 집어낸 새우 파스타 먹으러 갈까 해서 부른 후 우리 모두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새우 파스타를 시킨 이유는 예비 신랑에게 새우를 좋아해서 준 것이었어요. 3살짜리 아이도 아니지만 파스타에 들어가는 새우를 일일이 까줘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입에서 내면 100% 싸움 말고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여기 새우 들어가 있어요. 엄마도 새우 좋아하시잖아요. 까서 저 주지 마시고 엄마 다 드세요. 저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취급하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반푼이어봐요. 새우 하나 제대로 깔 줄 모른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새우를 까다 말고 입을 쭉 내밀고는 괜시레 제 파스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그게 맛있네. 아이, 뭐 들어간 것도 없이 마늘만 들어간 기름 범벅이 뭐가 맛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 먹어? 이렇게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걸 먹어야지. 휴휴, 저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돈 아까워 죽겠다. 야, 아무튼 효준, 너희들은 이 돈 아까운 줄도 몰라. 저 각각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나요. 어릴 때 새우 한 번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를 뻔했거든요. 그 뒤로 각각류는 아이 근처에다 난가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그러니 하면서 다시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 말을 꺼낸 게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작정을 한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빼놓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또 오기가 팍팍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간장게장이 먹으러 갈까 각각요. 알러지 있는 너는 집에 가도 괜찮고 나는 오늘 간장게장을 꼭 먹어야겠네. 어제부터 계속 곧자 조한 맛이 생각나는데 어찌나 금침이 도는지. 아휴, 이 맛있는 걸 못 먹다니. 너도 참 안 됐다. 이 사람 각각 못 먹는데 굳이 간장게장을 드셔야겠죠. 그건 나중에. 집으로 주문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다른 거 먹어요. 아니, 난 오늘 꼭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니까 나한테 밥 먹자고 불러내서는.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니 그럼 뭐 새우장이라도 먹러 갈까? 나는 오늘 꼭 그런 장유가 먹고 싶구나. 청원되면 우리끼리 가자. 아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빼놓고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저만 보면은 개타령 새우 타령을 해댔어요. 하지만 저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지기 싫은 마음에 일부러 조미김을 싸들고 다녔어요. 아내, 어머님 취하시는 간장게장 먹으러 가요? 전 다른 거 먹으면 되죠? 어제부터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가방에서 조미김을 꺼내다가 맨밥에 다 싸먹고 있으니까
아주 기가 차다는 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랑 예비 시어머니와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시작됐는데 가운데에 있던 예비 신랑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저랑 예비 시어머니랑 붙어만 있으면 불꽃이 파바박 튀긴다고. 정작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이겨 먹을 생각이 아주 신이 났죠. 같이 밥을 먹고 길을 걸어가다가 산책하는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강아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만지면서 말했어요. 어머, 너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야? 멍 아이고. 귀여워. 털 관리도 잘 된 거 보니까 아주 예쁨을 받고 있나 보다. 걔가 뭐가 이쁘니? 고양이가 훨씬 깔끔하고 예쁘지. 아이는 시킬 필요도 없는 애들인데 말이야. 너는 참 보는 놈도 없다. 개주인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당황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도 옷가게를 지나가다가 예쁜 옷을 보고 멈춰서 구경을 하니 핀잔을 섞은 말씀이 나왔어요. 이 원피스 진짜 좋아. 디자인도 예쁘고 사야겠다. 이런 옷 있으면 어디 가도 좋겠어. 바지가 대세야. 커피 마시러 가면 바지 입고 가는 게 편해. 너는 늦게까지 어디서 뭐 하느냐? 카페인 덩어리를 마시고 돌아다니지 않길 바랄게. 11번가 냉정하게 대응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발언을 이어갔어요. 디카페인을 시키니 디카페인이 뭔데? 라며 미국에서 살았다는 저의 출신을 이용해 발음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짜증나 한 부분이네. 한국에 여자가 많은데 왜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주 만나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건 무슨 짓일까? 왜 계속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지? 나랑 어머니가 친해지려고 만들어진 자리 아닐까? 어머니,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픈 마인드예요. 그렇고 그럴 테고. 그만 영어 썩 계속해서 이러다가 빵에 스테이크도 못 먹게 만드는 건지?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도 아프게 해야겠지? 그렇게 반격하면 예비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결국은 결혼을 해보자고 하는 오기가 생겨서 결국 넘어갔네. 그래도 결심이 아주 깊게 한마디 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처음에 시댁에 오면서 그런 기분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 결국 제 마음을 조금 알아줄까 싶어서 가볍게 걸어갔더니 끝에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건네기 시작했어. 근데 나도 김치찌개가 좋아한대.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 완전 좋아하게. 특히 김치찌개는 엄마가 젓갈 안 넣고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식당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 엄청 많이 먹지 않아. 내가 당신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한 것 같은데 아마도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열어주려고 음식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동받았어요. 오늘은 예에 바르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것 같아요. 밥상이 차려지자 신이 나는 마음으로 큰 숟가락을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내가 먹으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켜보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놨어. 다 먹어. 그리고 너를 위해 끓인 거니까 하며 멋대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새우젓갈이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을 수 없다는 걸 말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전에 새우젓갈을 빼서 새로 담은 김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마고 그냥 먹어라며 음식을 권했어요. 그런데 나는 액을 더해서 만든 것 같아 맛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밥 먹으면 두고 보라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내 한 숟가락을 딱 떠려는데 예비 신랑이 막아서자며 어머니 진짜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이 사건은 한 예비 시부모와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충돌이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채가다가 뜨거운 국물을 흘린 것을 발달시켜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비 신랑은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를 공격했다.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주목한 것은 나로선 평소에 예에 바르고 진중한 예비 신랑이 예의 없이 행동한 점이다. 이때 나는 혼란에 빠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넘어지자 예비 신랑은 사과의 말도 없이 퇴짜를 치며 악을 썼고
나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추후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숨이 막힌다며 견해를 몰아붙였고 한편 나는 식사 중이던 김치찌개에 세밀한 새우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예비 가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큰 문제로 번지며 나의 놀란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족 갈등과 문화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여성이 신랑이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파트너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에 대한 시선과 가족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양한 가족 간의 관계와 문화적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인 척을 할까요?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하죠? 아마 미국에서 받아야겠지요. 거기는 형량도 한국과 다를 테니까 그것을 견디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한국인데 왜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무서움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사건도 없었는데요. 한국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친 사람이 미국인이라면 그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뭐라고 날 그렇게 탓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딴 소량을 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아셨는지요? 당신은 제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런 사람이 새우만 봐도 먹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침을 흘린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도 무시하고 새우를 먹었었죠. 새우 맛은 알고 있어서 때때로 너무 먹고 싶어서 미쳐버릴 때가 있었죠. 그런 모습을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이 귀여워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좀 빙빙 돌아서 속이고 있다고 하죠? 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달피지. 정말 여우야, 진짜 여우가. 그러자 예비 신랑이 화내며 한솥 가득 김치찌개를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가 놀라서 부엌으로 뛰어들어와서 예비 신랑을 말렸고, 아이쿠,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룩 바른데 그럼 먹지 못하면 우리라도 먹지요. 아까 그걸 왜 버렸어요? 남은 거 다 꺼내서 넣은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남을 괴롭히는 법을 알고도 김치찌개를 버려서 황당한 걸요. 자꾸 저한테 집착하는 거 왜요?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도망갔단 생각하면서 계속 집착하는데 식은 죽 먹기지 뭔가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 때리면서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때리세요. 아버지가 도망갔는데 어머니 나와서 가른다고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학원 차리고 있는데 더 뭘 해야 돼요? 넌 학원 차리길 원했었잖아. 아빠가 손가락질합시다. 내가 대기업 다 던져줘야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옆에서 좀 걱정 많아서 그만둔 거잖아요. 없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의도적으로 학원을 차린 걸로 알려져서 이제는 제 나이도 많은데 결혼을 하여 살아야 할까요? 저도 집안을 이끌고 살아야겠지요.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여자를 선택한 걸까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머니 입맛에 맞지 않아서 반대하시는 거죠. 천년만년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어떤 어머니 수발을 하겠어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게 두세요. 그 애가 정말 과장을 해요. 언제 나가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늘 그랬다면 일상이었겠지요.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진짜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엄마가 저렇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집에 갈게요. 나가서 저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 거예요. 처가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요. 저만 보면 반가워하고 안아주는데 남은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죽겠어요.
그래요. 나가겠어요. 다신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으니까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제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학원 원장실에서 살며시 모르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신랑에게 끌려 시댁을 나오야 했습니다. 그 후에 예비 신랑은 학원 원장실을 칸막이로 나누어 놓은 한 구석에 나무 침대를 펼쳐 살며시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학원에서 생활하는 예비 신랑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을 찾아 학원까지 찾아왔지만 예비 신랑은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퇴근까지 학원 입구에서 기다리자 결국에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을 따라해도 싫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학원 원장실에서 살며시 사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신고 있는 도중에 얼마나 거기에서 계속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매물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야 했어요. 마침내 집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는데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니까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들과의 오해를 풀고 싶지만 먼저 그 일까지는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분이 매우 불쾌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싫다면 이제 말해주세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내 아들이 너무 뒤처 보이지는 않나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왔고 시민권도 가졌는데 집도 괜찮게 사는 것 같고 여자도 능력이 있고 외국어도 잘하니까 우리 아들이 밀려날까 봐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의도는 좋았죠. 그리고 에듀케이션 학원장을 맡은 명문 출신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외적인 것만이 아닌 능력을 보니 더 황홀한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정도로 외국어를 잘하면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아들이 너보다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제 아들이 돋보이면서도 며느리로 영입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면 기뻤을 텐데요. 그래야 나도 승진하고 제멋대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제 욕심인 거 알지만요. 결혼을 허락받지 않아도요. 그렇다고 그냥 강행하자. 근데 나는 솔직히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내내? 그거야말로 제가 먹은 것도 아니었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갈 뻔했을 수도 있는 일이라 놀라긴 했지만 그래? 그거는 내가 너무 심했다. 난 솔직히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알러지라는 게 그냥이 두드러기 좀 나고 끝나는 건 줄 알았어. 그날 이후에 나도 좀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저 세상에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한테도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일단 그럼 그 전에 저랑 먼저 돈독한 사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예비 신랑 몰래 예비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씩 3-4시간 정도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서 둘 다 딴청을 부리기 일쑤였는데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열기로 생각을 하셨는지 만날 때마다 간식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 이거 새우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죠? 저 진짜 믿고 먹어요? 얘는 농담도 살벌하게 한다. 절대 그런 거 안 넣었거든. 내가 뭐 예전 같은 줄 아나? 이번에는 우리 경복궁에 놀러 가볼까? 거기가 본 적 있어? 저 고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럼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유부초밥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복도 빌려 입자. 아이, 내가 이 나이에 주책. 네, 맞아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처럼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빠져든지 알겠어요. 언젠가 전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나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사과를 받아주시겠어요? 저희 가족들도 예비 하객을 환영하고 예비 시어머니도 친해졌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더니 예비 신랑은 놀랐지만 바로 고개를 숙이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들이 어디서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나는 잘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라고 할 테니 받아주지 않으려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서 거짓으로 지내겠는가. 우리 예비 며느리 옆에 세워두기 쪽팔려 죽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예비 신랑이 기가 막힌 듯이 대꾸를 했지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냐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100번을 더 말해도 되겠냐면, 그래? 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 미안하다. 그동안 튀기니 반대하고 머리 맨 거 사과해야겠다.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을 때 예비 신랑도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배시시 웃었다. 그 뒤로 더 지체할 것도 없다며 상견례를 바로 진행했고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렸다. 학원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축하해주고 축가도 불러줬다.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얼마나 행복한 결혼식이었을까? 부모님의 축하 속에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부부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며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